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경기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2024학년도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상세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나 이런 전형들 보면, 뭐 이제 그 합격자들의 어떤 내신 등급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 정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까지 이제 그 대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정보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주 상세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다 보니 이제 저희 이 테이블릿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 내용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렸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등록자죠.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보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편집본에 담아내지 못했던 어떤 이제 각 전형별로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 관련된 상세 내용들은 이제 저희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 이제 입시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이제 상세한 데이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 입시 결과로 수시 전형 관련된 입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도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는데 우선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너무 광범위한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최종 그러니까 원래 경기대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에는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그리고 최종 등록자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특성상 여기서 최종 등록자만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살펴보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어떻게 해서 이제 모집을 했었는지 그 모집 방법, 전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그 경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도 그렇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는 교과 성적 100%는 아니고요. 교과 성적 90%와 그다음에 비교과는 출결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과 10%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도 있는데 여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이제 합산 등급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합산 등급은 2합 7등급이에요. 2합 7등급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 과목에 큰 제한 없이 국수, 영탐 4개 과목을 응시해서 이 중에서 이제 2합 7등급이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과 그러니까 탐구 쪽은 과학만 이제 좀 지정을 해서 2합 7등급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물론 2025학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도 과탐 지정을 이제 폐지를 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점, 요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 성적 90%와 비교과 출결 10% 합산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2합 7등급이 적용이 되는데 인문 쪽은 국수 영탐 그리고 자연 쪽은 국수 영과 근데 2025학년도에는 자연계열도 국수 영탐으로 이제 응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이제 좀 편차는 있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모집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인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뭐 국문부터 시작해서 국문 2명 모집, 영문 3명 모집, 글로벌 어문학부 뭐 이거는 여러 개의 전공들을 이제 섞어놨기 때문에 네, 13명 모집으로 이제 모집 규모가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모집 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지원 인원이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는데 2023학년도 자료하고 좀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해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1.5대 1이었어요. 근데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거 바로 전해였죠. 그 이전 해 경쟁률은 무려 34.33대 1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모집 인원이 3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전 연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 네, 이제 어떤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평균 등급은 이제 소수점 이제 세 자리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되게 이제 좀 상세하게 좀 공개를 했는데 우선 이제 평균점부터 한번 먼저 보면 평균점이 대체로 3.3392 그리고 70% 컷도 3392, 100% 컷이 3392인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네. 뭐 2명밖에 모집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네, 이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평균치하고 마지막 이제 100% 컷.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이한 건 이 100% 컷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펴볼 때 평균점하고 100% 컷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네, 아이고 갑자기 네. 이런 이렇게 선들이 막 그어지네요. 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신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됐었냐면 국문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됐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저점도 이제 3.0 그러니까 여기는 모집 인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편차가 별로 없었다. 물론 이제 소수점 이제 두 자리까지 내려가면 3.005 그 다음에 3.0057까지 이제 가졌다고 하는데 네, 너무 복잡하니까 대략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경쟁률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결도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경쟁률 비슷비슷했습니다. 비슷비슷했고, 그 다음에 평균치 같은 경우는 3327, 그 다음에 100% 컷이 3.475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었는데, 대략 이제 뭐 3.3에서 한 3.4 정도, 요렇게 이제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내려갔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8 정도, 2.8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최저점 같은 경우는 3.08 정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성적이 조금 하락했었습니다. 큰 편차가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어문학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모집 단위 규모가 좀 이제 컸기 때문에 지원 인원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률이 네 15.77대 1까지 갔었는데 실질적인 경쟁률은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하락했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한 23.9대 1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경쟁률은 조금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평균점은 3.184, 그다음에 100% 컷은 3.358 정도로 네, 앞선 이제 국문이나 영문하고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전 결과를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전 연도 결과를 놓고 봐도 대략 한 2.95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평균점이었고 최저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3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전 연도 평균점이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네, 요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26.5대 1 경쟁률, 이전보다 많이 뛰었어요. 이전의 경쟁률 한 10대 1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균점은 3.3396, 그리고 100% 컷이 3.4. 그러니까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평균점이 한 3.3 정도 내외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결과도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평균치는 비슷했고 최저점이 한 3.6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는데 3.6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뭐 얼추 그냥 크게 편차가 생기진 않았던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3.278, 3.520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공공안전학부 같은 경우가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공공안전학부에 경찰행정학 전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경찰행정학 전공도 그렇고 범죄교정 심리학 전공도 그렇고 뭐 경찰행정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분포하진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네, 경찰행정학 전공 자체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입결 평균은 좀 높은 편이었었습니다. 높은 편이었고,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입결 평균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간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도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인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안전학부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뭐, 경쟁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22대 1 정도 나왔었는데 이전 연도도 비슷했어요. 21.67대 1 정도로 비슷했고 그다음에 입결 평균은 2.156, 그다음에 2.391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에도 2.2 평균치가 한 2.2 정도, 그리고 최저치 자체가 100% 컷이 한 2.3 정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공공안전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입결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이 정도의 입결을 좀 유지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좋은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휴먼 서비스 학부, 뭐 사회복지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네, 입결 평균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인재학부, 즉 행정학이나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2, 3.331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전년도가 한 평균치가 한 2.9 정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한 3.3 정도였으니까 여기 이제 내신 입결 컷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38에 네, 최저점이 3.244 정도였고 실제로 경제학부는 이전하고도 뭐 거의 얼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낮기는 했었는데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2.5, 그 다음에 최저점이 3.1 정도. 여기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주 큰 변동은 아닌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그리고 최저점 자체가 한 3.2 정도였는데 평균치가 조금 더 올라간 네, 이제 특징을 보여줬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부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인기가 인문 쪽에서는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7.82대 1이었었으니까 경쟁률이 이제 뭐 소폭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치를 좀 보여줬기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경영정보도 지금 평균치 자체는 3.3 정도,
그리고 100% 컷이 3.478. 얼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대체로 이제 2점 후반대에서 3점 진짜 극초반 정도까지 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과도 네, 거의 얼추 비슷하게 화학과만 지금 조금 떨어져 있죠. 화학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입결 편차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과는 예를 들어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평균치 자체가 2.8 정도? 네, 요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100% 컷이, 이제 그때 당시 한 3.0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 입결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연도 경쟁률은 19.67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모집 인원은 오히려 이제 한 명 더 늘었었는데. 그래서, 화학과 같은 경우에 액면가 그대로 지금 요 성적 3.6, 4.3을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이제 요 입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학과별 편차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략 2점 후반대에서 3점 극초반 정도가 지금 입결 평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2점 후반대, 뭐 워낙 이제 생명공학 쪽 자체가 지금 인기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 정도 이제 평균점이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54고, 그 다음에 100% 컷이 3.17까지, 네,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결과치가,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결과치가 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같은 경우 건축학과는 한 3.3 정도, 그리고 여기 100% 컷이 3.5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경쟁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7.67대 1이면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15.25대 1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경쟁률도 올라가고, 네, 대체적으로 입결도 이제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입결 평균이 조금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몰린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입결 평균이 조금, 기이하게 좀 높아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에너지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지금 21.56대 1인데 여기도 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경쟁률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8.94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은 엄청 뛰었고 그 다음에 입결은 사실 큰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입결 변화에는. 그래서 전년도 입결 같은 경우는 한 3.33 정도였고 여기가 네 3.33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최저점 자체가 평균점이 한 3.6까지 갔었네요. 3.6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최저점이 지금 한 3.9까지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 이 사회 에너지 시스템 공학도 네 전년도 이제 2023학년도 입결 평균이 좀 낮다 보니 좀 많이 몰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이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 시스템 이제 공학 같은 경우 경쟁률 25.67대 1 역시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계공학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인데 이전 연도에 한 6.71대 1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생각보다 이제 좀 점수가 많이 높아졌고, 당시 이제 2023학년도 평균치 같은 경우는 3.5였는데 작년에는 3.2까지 지금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저점이 4.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요 정도 3.4까지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단순히 학과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전 연도의 어떤 입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원 성향들이 좀 결정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이결 평균 이제 뭐 경쟁률은 뭐 다른 이제 모집 단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네, 입결도 좀 거의 얼추 비슷했던 것 같고 뭐 최저점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이전 연도 최저점 같은 경우는 3.33 정도였었는데 평균점은 좀 비슷했고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3. 초반대 역시 비슷하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공학부 같은 경우에 네, 스마트시티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네, 작년에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봤던 학과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 이제 여기 경쟁률은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12.83 대 1 정도였었는데, 네, 작년 경쟁률은 18.5 대 1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입결 이제 평균치를 보면 3.2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전 연도는 한 3.4, 그리고, 네, 그 전에 이제 최저점은 3.6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이제 좀 올랐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 시티 공학 같은 경우는 좀 올랐고, 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학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원 캠퍼스입니다. 수원 캠퍼스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자, 그래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수원 캠퍼스보다는 아마도 뭐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고려가 돼서 좀 더 높게 형성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점이 한 2.9에 네, 그다음에 최저점이 한 3.9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뭐 전년도 한 21대 1 정도 됐었는데 평균점하고 최저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긴 조금 하락했어요. 이전 연도 평균점은 한 2.3 정도, 그리고 최저점 자체가 한 크게 변동이 없어 한 2.4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하락폭이 많이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 쪽이나 호텔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경기대학교의 이제 간판학과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관광개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 8.86대 1. 작년도,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3학년도에서 한 7대 1 정도 됐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고, 그리고 입결이 지금 1.95, 그 다음에 최저점이 2.9 정도까지 갔으니까 편차가 좀 상당히 좀 컸었죠. 편차가 좀 컸었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치가 한 얼마 정도 나왔었냐면 2.07 정도. 네. 그다음에 최저점이 2.7 정도까지였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됐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최종 등록자 최고 내신 성적이 지금 1점 아주 극초반까지 왔다는 점.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네, 놀라운 이제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65, 그 다음에 최저점이 3.0 정도 됐었는데, 관광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이전 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그 다음에 최저점 자체가 한 3.4 정도까지 갔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외식 경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7로, 그 다음에 최저점이 2.30인데 요건 좀 비슷했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한 1.86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자체가 2.1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큰 차이 없이 네, 그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도 좀 비슷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어차피 이제 2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 이제 내신 한 2등급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그 정도의 수능 최저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를 이제 그렇게 낮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평균치를 좀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지원을 해서 경기대에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뭐 모집 단위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아주 그냥 그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대략 한 2점 후반대 정도, 네, 그 정도가 형성이 되면 지원 가능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대에서 공개한 이제 그 수시 모집 전형 결과 학생부, 즉 이제 학생부 분포 등급 분포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등급 분포 같은 경우 뭐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제 그것까지 뭐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뭐 합격자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 샘플로 하나만 좀 잡아볼까요? 샘플로 좀 하나만 잡아보면 지금 뭐 국문 같은 거 다른 학교들은 맨날 국문이 제일 처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지금 X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내신으로서는 분명히 합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X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학생일 확률이 높다. 그런 경우는 여기 글로벌 어문학부도 그렇고 영어 영문학과도 그렇고 네, 내신 성적은 대단히 좋은데 뭐 응시 뭐 다른 결시 요인들을 지금 살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 출결에서 뭐 매우 안 좋은 출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긴 좀 미흡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각 모집 단위들마다 X 표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신소재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네, 좀 많이 탈락자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여기 특히 이쪽 지금 여기 내기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캠퍼스 쪽인데 이쪽은 지금 평균치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최저는 충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일부 좀 제외를 하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뭐 지원자들의 학생부 분포 등급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평균점에 비해서 좀 낮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평균점이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평균점이라고 놓고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뭐 3.5까지가 많을 건데 그 중에서는 네 이제 가능한 내신 등급과 그렇지 않은 내신 등급들이 쭉 있다. 요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저희 리테라 아이디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네 직접 이제 자료 다운받아서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 이제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분포 등급을 한번 보면 참 이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 줘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경우는 네, 지금 3.9, 그러니까 4.0을 넘어서 합격한 사례는 지금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자, 이번에 경기대학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앞서서 있었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성적 90과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출결 10%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어차피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성적 산출될 거니까 뭐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성적을 대입을 해보면 성적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뭐 때문이냐면 이제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하고 자연이 그러니까 국영수사 중심으로 가는지 또는 국영수과 중심으로 가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 통사 통과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국영수사 중심이냐 수과 중심이냐 과학 중심이냐 사회 중심이냐로 좀 달라요. 근데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전 교과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적 반영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그 성적이 좀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유리하고 특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문 쪽이면 인문 쪽에 강점이 있는 과목 또는 자연이면 자연 쪽에 강점이 있는 과목들의 성적이 잘 나와 있으면 오히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일단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내신 성적, 그래서 내신 성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변수를 크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 각 모집 단위별 평균치하고 이제 100% 컷만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3.166, 3.291이라고 해도 앞서서 이제 봤었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이제 3.1과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온 거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 교과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타이트한 내신 성적을 좀 반영하고 있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이터가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진 않아요. 그렇게 큰 편차는 나지 않아서 거의 이 성적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로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2023학년도 거하고 그다지 이렇게 딱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거의 이 데이터들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뭐 2023학년도 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 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데이터 결과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뭐 끈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상향 도전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향만 하기에는 내 수시 6장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100% 컷과 70% 컷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좀 안정적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내신 합격자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공공안전학부입니다. 이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도 그랬었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한 2.2 정도 형성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입결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연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뭐 3점 아주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정도 이렇게 내신 성적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시 한번 또 선을 그어드리면 여기 밑에 쪽은 이제 서울 캠퍼스, 위에 쪽은 수원 캠퍼스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원 캠퍼스 이제 자연 계열 쪽 중에서 그나마 이제 성적이 제일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네, 바이오 융합 학부입니다. 그죠? 바이오 융합 학부고, 바이오 융합 학부 같은 경우 이전 연도도 평균치가 한 2.8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지원 결과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2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최저가 지금 3.7 정도까지 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입결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전 연도가 한 2.7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한 3.0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좀 성적이 하락한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적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그러니까 이 학교장 추천 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 분포 비율을 한번 이제 쭉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평균치보다 지금 여기 합격자 평균 등급보다 지금 높은 내신 성적에 있는 학생들, 지원자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불합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선이 대략 제가 2점 한 중반 정도로 잡아놓고 한번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면, 네. 요 성적 안쪽으로 지금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네, 지금
불합격자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자들의 이제 학생부 등급 분포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 자료로만 나중에 한번 좀 추후에, 네, 시간 되실 때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결과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KGU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모집 규모도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이제 이 이외에 이제 학생부 교과에는 뭐 농어촌과 기회균형도 있는데 그 해당 자료는 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는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KGU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 없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서류 100%, 서류 100%, 그리고 2단계가 서류 70과 면접 30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1단계에서 한 3배수 정도를 이제 뽑아서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면접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이제 그 입결 설명 드릴 때도 뭐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점 50%, 70%, 100% 컷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수치들이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대체로 그냥, 이 정도 선이 돼야 그냥 지원 가능한 선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좀 뭐를 볼 거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1단계. 그러니까 이제 서류 100%만 하는, 즉 3배수 정도를 모집을 하는 1단계 합격자의 그 학생부 등급 분포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보면 이제 좀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본다면,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지금 3.6 정도인데, 지금 3.6보다 지금 내신 성적이 월등히 좋았던 2점 초중반 정도의 학생들도 지금 불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디자인 비즈학부 같은 경우는 뭐 더 심각하게, 앞서 이제 내신 등급의 학생들도 지금 떨어졌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결론적으로 입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보다도 좋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불합격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성평가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할 수 없는 그 서류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불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이 무려 1점대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불합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내신 성적이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 저도 이제 조금 솔직히 궁금한데, 제 상식선에서는 뭐 1점대 중반 정도의 내신 성적에 정말 어지간히 기록이 안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미 학업 역량으로서 상당히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실제로 이제 뭐 경기대학교에서 공개한 결과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인기가 높은 호텔 외식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1점대 학생들의 불합격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 관광개발 경영학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선호도 높은 이런 학과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만으로 지금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런 학과들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의외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죠? 이런 자료를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지원자들의 이제 학생부 등급 분포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역시 참고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뭐 선호도가 높은 공공안전학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은 내신 학생들이 또 1단계 통과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호텔 외식 경영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는데, 네, 이제 조금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전히 이제 뽑는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이런 전형에서 좀 승부를 걸기 위해서 자신의 학생부 관리가, 즉 이제 교내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이제 진로 연계, 뭐 이수 과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규칙을 좀 잘 준수하시면서 학생부 관리를 좀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1점 초중반에서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도 뭐 충분한 내신 성적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이제 여기는 뭐 컴공이나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해요. 뭐 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기대학교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네 이제 일부 모집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생들은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평균치 그다음에 100% 컷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이 평균치 자체가 보통 여기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 한 3.7 정도, 그리고 최저점이 한 4.2 정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그리고 여기가 한 3.9 정도, 네, 요 정도 갔었는데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이쪽은 정말 이제 그 컴퓨터 쪽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좀 깊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1단계 합격자 학생들의 등급 분포, 즉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도 보면 네, 이런 경우들 내신 성적은 뭐 대체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진로 관련된 부분, 생기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자들의 이제 학생부 등급 분포도, 그리고 이제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분포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2024학년도 경기대 수시 전형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도 수시 모집에 이제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그 전형들 같은 경우 이제 지원 자격에 이제 제한 요건이 있는 그런 전형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시간 소요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 이제 경희대에서 공개한 자료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유튜브에 이제 뭐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 남겨놓으시면 또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대 수시 입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입결,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